네, 제 4절 콘덴서 배워보겠습니다.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정전 용량, 그러니까 전하를 축적하는 그 능력을 갖춘 소자를 우리가 이제 콘덴서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전 용량이 더 큰 범위고 콘덴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소자를 우리가 콘덴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앞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자, 콘덴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평행판 콘덴서인데 평행판 콘덴서에서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C라고 하게 되면은 C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이 물질을 안을 좌지우지하는 유전율, 그쵸? 그 다음에 극판의 면적, 그 다음에 극판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L분의 A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서는 꼭 면적을 A보다는, S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L, 거리보다는 뭐 디스턴스에서 거리라고 해서 D로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 첫 번째, 유전율이 어떻게 된다? 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쵸? 자,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면적이 어떻게 돼요? A. 면적이 큰 물질, 큰 재료를 사용하고. 세 번째, 간격을 어떻게 해요? L. 간격을 좁게 한다. 이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개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전율이 큰 물질을 고르는 겁니다. 이것을 고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유전율이 100배짜리를 고르게 되면요, 어때요?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65페이지에 그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도 있죠.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서 66페이지에 콘덴서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고정 콘덴서, 전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일로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두 번째, 가변 용량 콘덴서, 밸리애블 콘덴서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바리콘이라고 부릅니다. 밑줄 하나 치시겠어요? 콘덴서 용량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볼륨 조절하듯이 조절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해 콘덴서.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콘덴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일로 콘덴서도 있고, 세라믹 콘덴서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전해 콘덴서에 이 회색 띠가 있죠. 그쵸? 그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67페이지 콘덴서의 접속인데 콘덴서의 접속을 계산하는 문제가 또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콘덴서의 접속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저항과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콘덴서의 접속은요, 저항 접속과 반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확실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콘덴서랑 저항을 한번 직렬로 한번 연결해 보자. 직렬. 그럼 예를 들어 저항은 R1, R2라고 하고 콘덴서는 C1, C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이 만약에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R1 플러스 R2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은 그냥 더하기 10개를 하면 되는 거죠. 콘덴서는 그런데 직렬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 이거는 C1 플러스 C2 합분의 C1 곱하기 C2 합분의 곱을 합니다. 합분의 곱은 저항이 병렬일 때 사용하던 건데, 그렇죠. 반대죠. 다음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냐? 병렬일 때는 자,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병렬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림으로. 하나, 둘. 그래서 이거를 R1 플러스 R2 합분의 어떻게 계산합니까? R1 곱하기 R2 합분의 곱으로 계산했죠. 근데 콘덴서는 저항 병렬이면은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병렬의 모양은 똑같으니까 병렬로 나타내는데 이때 C1 플러스 C2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같고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거 콘덴서 병렬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면은 한번 콘덴서를 병렬을 접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전원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하나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콘덴서를 하나 놨습니다. 콘덴서가 만약에 2페러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2페러짜리. 그러면은 전원을 딱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들이 그대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 겁니다. 2페러짜리 하나, 두 개 달라붙었어요. 그쵸?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병렬로 또 하나의 콘덴서를 연결했습니다. 병렬로. 그러면은, 아니, 이쪽에 전화가 꽉 차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옆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옆집으로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서로 접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페러짜리다. 만약에 이제 3개씩 저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콘덴서의 전체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으니까 합쳐서 2 플러스 3이 되어서 5페럿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왜 병렬로 놓는지? 병렬로 놨을 때는 왜 더 더해지게 되는지? 그렇죠. 직렬로 놓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노는 이만 못해요. 두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개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니, 이런 문제를 왜 낼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자 저항이라든지 콘덴서가 내 몸에 싹 드는 용량짜리 콘덴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5페럿짜리 밖에 없는데 콘덴서를 10페럿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두 개를 병렬로 그냥 딱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2.5가 필요하다? 그러면 5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되는 거죠. 다양한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콘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직렬과 반대되는 원리로. 꼭 기억하시죠? 직렬과 반대입니다. 콘덴서는 무조건 직렬이랑 반대예요. 콘덴서는 직렬이랑 무조건 반대입니다. 만약에 저항 하나, 둘, 여기를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하고 전압을 V를 걸었어요. 그러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V1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죠. V1에 걸린 전압. 전체 전압 곱하기 그 다음에 R1 플러스 R2 분의 어떤 거 해야 돼요? 자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R1. 그쵸? 근데 콘덴서는 반대라니까요. 콘덴서 하나, 두 개가 있고 자, 여기다 V 볼때 전압을 가했어요. 이게 C1이고 C2. C1에 걸린 양단에 걸린 전압이 V1이에요. 그러면은 자, V1은 전체 전압 V 곱하기 C1 플러스 C2 두 개를 합친 거 분의 C2 남의 거를 해줘야 돼요. 남의 게 클수록 나한테 걸리는 전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67페이지, 68페이지에 있게 되는데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덴서는 병렬일 때는 다 더하면 되는 거고 직렬일 때는 마치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한다. 만약에 3개, 4개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C1 분의 1, C2 분의 1, C3 분의 1, C4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재밌죠. 1번.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자는 객관식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기가. 뭐죠? 콘덴서죠. 답안이죠. 답안. 2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variable 콘덴서라고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바리콘 그랬었죠. 바리콘. 가번이죠. 3번.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병렬일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죠. C1 플러스 C2 두 개 더하면 되죠. 가번. 4번. 3마이크로페럿, 4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의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었을까? 다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3, 4, 5죠.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얼마가 되죠, 이거? 12. 다 봐. 5번. 다음 중 콘덴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콘덴서는 어떻게 될까? 직렬로 하게 되면 용량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고요. 병렬로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콘덴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딱 두 놈 고릅니다. 그게 빨라요. 가번은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커진다고 그러고 라번은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맞는 거겠죠. 어떤 게 답이죠?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 라번이죠. 6번.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씨고, 앞에가 이씨고,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이 하나, 둘, 셋. C네요.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병렬로 합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3C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용량 어떻게 돼? 합분해. 그러니까 2랑 3이 직렬로 있게 되는 거니까 합분해고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은 얼마가 됩니까? 1.2. 1.2가 되죠. 7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7번에. C1, C2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다가 C3를 병렬로 접속했대요. 합성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합분의 곱을 한 거랑 C3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1 플러스 C2 합분의 C1 곱하기 C2 합분의 곱한 거를 무엇이랑 더하면 됩니까? C3랑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그림이 딱 떠오르게 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데. 가번이죠. 8번. 6, 4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6짜리랑 4짜리를 직렬로 놓게 되니까 합분의 곱이죠. 6 플러스 4분의 6 곱하기 4. 여러분, 콘덴서 했다고 나중에 저항 갈 때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콘덴서랑 저항은 반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2.4. 9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배터리. 여러분이 배터리 두 개를 서로 병렬로 연결했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 다음에 둘.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압 바뀌어요? 안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즉, 전압은 불변하고 용량이 두 배가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라번이죠. 용량은 두 배가 되고 전압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답 라번. 10번.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을 C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을 CS라고 할 때 CP와 CS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직렬로 했을 때를 CS라고 한대요. 이게 이제 시리얼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러럴이라고 해서 이거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5개를 놨다고 그래요. 5개. 그럼 저는 쉽게 10페러짜리 5개라고 해보죠. 그럼 10페러짜리 5개를 직렬로 한번 놔볼게요. 직렬. 그러면은 용량 10이고 개수가 5니까 나누게 되면 2페럿이 됩니다. 그쵸? 다음에 병렬로 놓게 되면은요 10페럿이 5개니까 그냥 50페럿이죠. 자, 둘 몇 배 차이가 납니까? 25배 차이가 나죠. 누가 더 커요? 병렬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병렬은 직렬에다가 곱하기 얼마? 25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CP는 25 CS가 되는 거죠. 그렇죠? CS에다가 25배.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콘덴서 문제, 저항과 반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은 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우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히 용기 있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저희 다산에듀 질의응답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뭐 카페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계산하는 게 잘 안 풀리시면 팩스로 저희 학원에 질의응답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학원에 다산에듀 잘 써 있으니까 팩스로 하시고 회신 번호 하나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계산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질의응답 받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절대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용기가 사실은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저도 전개돼서 다 아는 건 아니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질문하죠. 즉 여기 지금 동영상 강의 듣고 계시는 현장 경력 오래되신 분들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초보죠. 저도 현장 경력이 올해도 뭐 십몇 년 되신 분들보다는 현장에 대한 경력이 적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그때는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 자격증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상호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게 다가가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다산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